오늘 오전 맨해튼 이스트 할렘에서 빌딩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는 로이조 변호사가 예비선거 없이 본선거에 나서게 됐습니다. 뉴욕주 동해병기 총원에 서명한 한인이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검찰과 팰리세이스팍 경찰이 팰리세이스팍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폐기될 위기에 처한 뉴욕주 드림액트의 상원 표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맨해튼 이스트 할렘에서 오늘 오전 빌딩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빌딩 두 채가 붕괴하고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가스 유출에 의한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31분쯤 맨하튼 파크 애비뉴와 116 스트리트에 있는 빌딩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빌딩 두 채가 형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 목격자에 따르면 커다란 폭발음이 났고 화염과 연기가 치솟으며 건물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2명과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소방국 한 관계자에 따르면 9명에서 12명 정도가 아직도 붕괴된 빌딩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 대변인은 폭발이 있었고 빌딩이 붕괴됐으며 심각한 화재가 발생했다고만 밝혔을 뿐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빌딩이 무너지기 전 가스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의 증언으로 미뤄 가스 폭발이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빌딩이 폭발하기 전인 오전 9시 13분쯤 빌딩 거주자가 콘 에디슨에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는 정황으로 미뤄봐 가스 폭발에 의한 사고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한 파편이 근처 전철철로에 떨어져 사고 현장 인근의 전철 운행이 중단됐고 인근 도로도 폐쇄된 상태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올해 뉴저지주 연방 하원직에 도전하는 로이조 변호사가 버겐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았습니다. 나머지 카운티에서도 공천이 확실시돼 사실상 예비선거 없이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는 어제 전당대회를 열고 올해 본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공식 추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로이조 후보는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코리 부커 현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의원과 함께 버겐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로부터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았습니다. 이미 지난주 퍼세이 카운티 민주당 위원회로부터 공천을 받은 조 후보는 이번 달 치러질 서섹스 카운티와 워렌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공천이 확실시돼 사실상 예비선거 없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뉴저지 5지역구 연방 하원직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됩니다. Bergen County, because it represents 75% of the voting population in the 5th Congressional District, this assures that I have a road to having no primary opponent. because 저는 이젠 그 full-time 100% focus은 이젠 on Scott Garrett and on the general election in November. 조 후보가 도전하는 뉴저지 5지역구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를 비롯 워렌 카운티, 서섹스 카운티, 퍼세이 카운티를 포함하는 전통적 공화당 강세 지역으로 현역인 공화당 소속 스캇 가렛 의원이 지난 2003년부터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부터 새롭게 포함된 민주당 성향의 버겐 카운티에 전체 유권자의 70%가 몰려있고 지난 수년간 이 지역에 많은 아시안들과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정치 성향도 점차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는 등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그 voting number하고 voting percentages 다 보면요, 이거 사실 이길 수 있는 district이에요. This is a new distric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Scott Garrett effectively will be running in a real race with a real challenger in the new district. I want to be able to be somebody that brings new voices to the table, and I want to be talking about how we can bring private sector and public sector actors together to cooperate. 예비선거에 부담을 덜어낸 로이조 후보는 오는 31일 맨해튼에서의 기금모금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의 탄생을 바라는 한인들의 기대가 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에서 동해병기 청원 서명 운동이 한창인데요. 서명 운동에 동참한 한인이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한 청원 서명 운동은 어제까지 온라인 900여 명과 오프라인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1,400명을 돌파한 것으로 뉴욕주 동해병기 법안 통과를 위한 범동포 추진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 12일 만으로 하루 평균 11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4월 말까지 10,000명 이상의 청원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현재 참여 속도는 다소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 청원 사이트 참여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한인단체와 교계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서명 운동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뉴욕주 상하원에 상정된 법안은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판매되는 뉴욕주 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한편 이번 청원 서명 운동은 뉴욕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서명을 자제해 줄 것을 추진위는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일어난 뺑소니 교통사고가 아직까지 미궁 속입니다. 목격자가 없기 때문인데요. 검찰과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이 뺑소니 사고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과 팰리세이즈 파크 경찰은 뺑소니 교통사고의 전단지를 한인타운은 물론 지역 인근의 업소 등에 부착하고 목격자 제보 요청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7시 15분쯤 팰리세이즈 파크 이스트 센트럴 블로바드와 폴스트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의 범인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사당국은 주민들에게 목격자 제보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한인 여성 피해자 31세 남호 씨는 골반과 다리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뺑소니 차량이 2003년에서 2008년형 은색 토요타 코롤라 L2로 번호판에 뉴저지 KAY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뺑소니 차량 운전석 쪽에 헤드라이트가 깨졌고 범퍼 페인트가 벗겨졌으며 안개등 커버도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유학생 신분으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큰 피해를 당한 한인 여성을 도우려면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며 목격자 또는 이 사고와 관련해 무엇이든 보거나 들은 지역 주민들은 버겐 카운티 검찰청과 펠팍 경찰서에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폐기될 위기에 처한 뉴욕주 드림 액트의 회생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상원 표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입법 작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드림 액트는 지난 2011년 주 하원을 통과하고도 이듬해 뉴욕주 상원에서 공화당의 거센 반대로 표결에 붙여지지 않은 채 폐기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또다시 폐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주 상원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공화당과 연합해 주 상원에서 다수당 역할을 해온 독립민주 컨퍼런스 제프 클라인 공동의장이 올해는 뉴욕주 드림 액트 법안에 대해 표결 실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딘 스켈로스 공동의장과 함께 법안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클라인 의장의 측근 관계자는 스켈로스 의장이 드림 액트 표결 실시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주 전체 회의를 열고 이번 안건에 대해 장시간 논의한 것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한 공화당 의원은 독립민주 컨퍼런스를 최대한 돕고 싶다고 밝히는 등 표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뉴욕주 하원에 재상정돼 통과된 드림 액트는 현재 주 상원에 송부된 상태입니다. 전체 의원 61명 중 32명의 찬성을 얻으면 의회 절차는 최종 승인됩니다. 의료보험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뉴요커가 5명 중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의료 서비스가 훌륭한 곳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4년 전에 비해 무보험자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어제 발표한 뉴욕시 공공보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2012년 뉴욕시 거주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20여만 명이 무보험자로 나타났습니다. 무보험자 비율이 15%였던 지난 2008년에 비해 5%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25세에서 44세의 무보험자는 28%로 나타났고 18세에서 24세는 22%, 45세에서 64세는 18%로 나타났습니다. 메디케어 보험이 적용되는 65세 이상은 3%만이 무보험자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2008년 이후 사보험 가입률이 줄어들면서 정부 저소득층 의료보험은 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15%에서 20%로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아시안 20%가 무보험자였고 히스패닉계는 무려 31%를 기록했습니다. 흑인 무보험자는 19%, 백인은 12%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시 보건국은 오바마 케어가 마감하는 이달 31일까지 무보험자 대상 건강보험 가입 장려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 연속으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대의 3강 구도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일대가 올해도 어김없이 최고의 로스쿨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 경영대학원에서는 하버드대와 스탠포드대, 펜실베니아대가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대학 평가 매체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어제 발표한 2015학년도 대학원 랭킹에 따르면 로스쿨 부문 1에서 3위는 예일대와 하버드, 스탠퍼드로 나타났습니다. 컬럼비아대와 시카고대는 공동 4위를 차지했고 뉴욕대가 6위, 펜실베니아대가 7위, 버지니아대가 8위로 나타났습니다. US 버클리와 듀크대는 각각 9위와 10위였습니다. 경영대학원 평가에서는 지난해 공동 1위였던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는 수위 자리를 지켰고 유펜 와튼스쿨이 3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유펜 대학원 가운데 졸업생의 취업 첫해 평균 연봉은 스탠퍼드대가 약 12만 5,600달러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취업률은 하버드와 유펜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시카고대, 매사추세츠 공과대, 노스웨스턴대, US 버클리, 컬럼비아대가 탑10 안에 들었습니다. 의학대학원은 연구 부분에서는 하버드대, 스탠퍼드대, 존스 홉킨스대가 지난해와 같이 1위에서 3위권 안에 들었고 공과대학원은 MIT, 스탠퍼드대, US 버클리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5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진 품목은 무엇일까요? 최근 물가 변동은 관련 당국의 서민 생활 안전 지원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일자리 부족,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에게 물가 부담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연방노동국이 지난 2008에서 2013년 동안 300여 개 품목의 가격 통계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10개 중 하나꼴인 13.4%에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주요 소비 품목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른 품목은 담배였습니다. 5년 사이 50%나 인상된 담배는 연방과 주정부가 매기는 세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주는 현재 한 갑당 $4.35의 세금을 부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육류 중에서는 베이컨 가격이 30% 뛰었고 돼지고기 값이 크게 올랐으며 닭고기는 13.4%, 생선을 비롯한 해산물은 17.7% 올랐습니다. 반면 우유와 계란은 5년 새 각각 0.4%, 0.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각종 서비스 이용 부담도 커졌습니다. 병원 이용료는 34.6%, 법률 서비스 21.9%, 초중고등학교 수업료는 21.9%, 교재비와 학용품도 32.1%나 인상됐고 주정부 라이센스 등록비도 18.2%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떨어진 식품과 제품도 있습니다. TV는 무려 가격이 67%나 저렴해졌고 컴퓨터 가격도 40%나 하락했습니다. 생산량 증가로 천연 가스 요금도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한편 2008에서 2013년간 소비자 물가는 8.2%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